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40%대입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수익이 96%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27%대, 대림산업, 이노션도 각각 상승입니다. 코웨이만 지금 소폭의 약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위 팀입니다. 이청원, 오창록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22.86%, 누적 수익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목별 수익, 코엘패션의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났네요. 4.91%. AJ 렌터카 손실이 조금 줄었고요. 모나미부터 안트로젠까지, 안트로젠도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팀입니다. 3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수익 전환이 다시 됐습니다. 6%대의 누적 수익.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S-오일이 3.7%의 상승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5%대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A프로젠, KIC, 텔콘, G트리비엔트 이 세 종목의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누적 수익이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6%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세 종목만이 남아있습니다. 코데제 컴바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미투온 세 종목 남아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대 좋은 수익 가져갑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마이너스 74%의 손실이 꽤 크네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 7.64%의 수익, 나머지 종목들 모두 손실 구간입니다.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3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찬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그리고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신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 나오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 이녹스 첨단소재, 신세계푸드, 풍산, LG이노텍, 삼성 SDI, NC소프트, NHN엔터, 다산네트워크스, 코엘패션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이제 출발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해서 이 두 분이 한 팀,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 자유롭게 제시 가능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거래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6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46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괜찮은 흐름 나름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저점 찍고 지금 반등 나왔고요. 반등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가져가진 못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그래도 빨간불 지속적으로 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이 34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좀 줄어들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 소폭 더 늘었습니다. 개인만이 209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5포인트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0.6%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일단 870부터 875, 5포인트 내외의 짧은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흐름도 제한적입니다. 양시장 모두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은 49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비교적 강하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오늘 강세입니다. 1085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7원 50전이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우리 시장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남북 경협주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밖에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 반도체, 패션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제 소재, 장비 이쪽에서 이제 개별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코스피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앞으로 좀 업황이 괜찮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좀 공매도 부담은 아직까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제 FNF를 좀 특징적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그 디스커버리의 매출을 MLB가 이제 추월을 하면서 MLB의 브랜드를 이제 홍콩 법인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좀 성공적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가 MLB 관련해서 이제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이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기타 셀럽들이 이제 MLB 제품을 많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많이 증대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 영향이 아직까지도 좀 나오지 않는 게 좀 다만 아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가파른 상승 이후에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좀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반도체적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섹터 위주로 이제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그 디램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구글과 이제 데이터를 서버를 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수요가 좀 많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최선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휴대폰 부품, 디스플레이는 좀 관심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가 가장 뜰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었지만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수요일과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OLED, LCD 이렇게 양분화되면서 좀 이렇게 가동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LG 모바일 폼을 좀 보시면은 LG G7의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인해서 좀 좋은 기종은 OLED 채용하고 안 좋은 기종은 LCD 채용하는 이러한 그 투트랙 전략이 나오면서 이런 선회적인 출구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좀 반등만 나올 것이지 좀 약간 좀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록딜 이슈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월 이후에 이제 MSCI 편입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블록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지 그리고 내일 이틀간 더 빠진다면 18,000원 밑에서는 좀 사볼만 하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500선 반등 시도를 좀 점검을 하면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 판단에 유의를 하시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70점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안착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870점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망가진다면은 또 코스닥도 역시 박스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코스닥 이 양시장을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남북 경협주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이제 6월달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잡음이 계속적으로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낭북 경협이 된다면 가장 이제 시멘트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쌍용양해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국내 1의 시멘트 업체고 만약에 이제 그 시멘트 관련돼서는 남북 경협에서는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의 이제 대규모 SOC 사업과 대규모 주택 건설 기대감이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시멘트가 킬로그램당 한 19.5센트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그 시멘트 원가는 7센트에 불과한데요. 이런 그 가격 괴리율에 따라서 아무래도 북한에 있는 석회 지화전을 좀 캐면서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그 기술력이 갖고 있는 쌍용양해가 북한과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조정이 올 때는 매수는 오늘 현재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39,000원, 목표가는 42,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양회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지웅, 오현진 팀장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140%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도 잘 나오고 있네요.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지웅 차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포트폴리오 5종목 꽉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향후에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지훈 차장의 보유 종목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갈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도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1분기 일단 매출액은 3,044억, 영업이익 118억, 그리고 순이익 90억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영업이익 쪽에서 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호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 2%대 마진에서 영업이익률 18%대까지 그 이익률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시코르와 면세점량 출점 확대를 통해 비디비치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로 10% 후반대 고마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신세계 톰보이 쪽도 매출 저성장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년 대비 약 49%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코모도 스퀘어 도매 사업 전환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는 마진 회복이 좀 더욱 뚜렷할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연내 그 시코르 9개 매장과 시내 면세점 23개를 추가를 하면서 그 채널 확대에 따른 판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긍정적으로 판매 채널 증가에 대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인바운드 회복세 이제 하반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난 3월달 중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201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보인 성장에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 매출의 약 60%가 비디비치 매출의 약 70%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의 판매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고요. 중국 인바운드 회복 시그널에 따라 주가는 좀 더 리레이팅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연간으로는 매출액 1조 2,500억대, 영업이익 570억을 기대하고 있어서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17만 5천 원까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굳이 손절선을 잡는다면 14만 5천 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손절 라인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절보다는 지금 목표가까지 가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대림산업인데요. 네, 대림산업은 생각보다 좀 주가가 탄력적이진 않지만 또 그렇게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지진 않아서 일단은 최근에 그 미국의 이란 핵 협상 탈퇴로 이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대림사업의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2016년 수주한 이란의 이스파한 정유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전액 발주처 자금으로도 정산이 끝난 상황이라 손해볼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시기가 불분명한 거에 대한 매출을 기대했던 그 공사가 사라진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늘 그랬듯이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고 그 외형 축소의 우려가 좀 만연한 상황이라 대림산업 주가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18년 수주 목표 7조 원 중 토목 쪽에서 초과 달성을 예상하기 때문에 수주 가이던스 건축에서 5조, 토목과 플랜트에서 1조 원은 총 7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예상을 뒤엎고 지금 GTX 0.8조짜리 수주를 했는데요. 가이던스에 미포함된 프로젝트라 사실상 토목 말씀드리지만 수주는 2조 원대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 0.6조의 국내 공사, 그리고 완공 단계 SOL 증액 공사가 한 1,500억, 그리고 러시아, 필리핀 쪽에서 1,000억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쪽 가이던스는 그 6월 달에 발표될 사우디의 마델 암모니아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샵2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 스페인에 드라가도스 뿐인데 암모니아 공정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그 건설산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 되는 수주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림산업의 그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11년에 연평균 3.8조 원 그 수주했을 때가 외형 팽창 위주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고마진 위주의 수주 전략을 펼친다는 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수주 목표가 3조에서 6조 원인 타사 대비 의지가 좀 약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전략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의 계약이나 잘 아는 지역, 그리고 가격보다는 기술 위주 입찰 하는 자세가 철저한 수익성 위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사와의 그 전략적인 차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분기에도 역시 8%대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호조의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레벨업되는 구조에 봤을 때 대림산업은 충분히 10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하다 홀딩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 종목 지금 괜찮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들어볼까요?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소비주의 흐름과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해요. 다만 오늘장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추세 자체는 훼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게 된다면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굉장히 장기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20일 이평선에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0일 이평선 지지가 기대되는 가격이 한 1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8천 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차익 실현할지 더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보유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익폭이 크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션 역시도 제가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중기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현재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그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대까지가 매물대인데 이 구간만 잘 소화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소화할 것 같아요. 다만 시간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하반기 광고 이벤트가 본격화됩니다. 초반에 이노션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큰 포커스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하반기 월드컵을 비롯해서 선거도 예정돼 있고 광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만 원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7만 원 이상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코웨이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편입을 한 종목인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한 2.4% 정도 조정이라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치가 중요했는데 중요한 위치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추세적으로 보자면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기청정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의료청정기도 또 신규로 출시를 했어요. 요즘에 트롬 스타일러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스타일러 제품에서 약간 변형된, 그러니까 세탁기나 이제 냉장고 이런 가전을 넘어서서 의료 건조기라든지 아니면은 스타일러의 판매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웨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으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교체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까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AS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확인해보도록 하죠. 10종목입니다. 롯데정밀화학, 이녹스 첨단소재, 신세계푸드, 풍선, LG이노텍, 삼성 SDI,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다산네트워크스, 코엘패션까지 총 10종목 오늘 함께합니다. 자, 이제 신규 종목들 이야기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롯데정밀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개선되는 펀더멘털 대비 최근에 많이 하락한 주가인데요. 국내 독보적인 스페셜티 화학 업체입니다. 셀룰로스 계열, 그러니까 메셀로스, 헬셀로스, 애니코트, 그리고 염소 계열인 ECH와 가성소다, 그다음에 전자재료 쪽인 토너와 TMAC 등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스페셜티 화학 업체인데요. 3월 달에 전반적으로 가파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제품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로 롯데 정밀화학을 포함해서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심리적인 우려고 근본 주가 하락이 오히려 좀 단기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들어서 전체 제품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2분기 예상치는 영업이익단에서 10%, 순이익단에서도 11%의 상향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31%, 전년 동기 대비로는 93%는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CH 같은 경우는 호황기가 지금 진입하면서 초기 사이클에 진입했는데요.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ECH가 유가와 연동된 제품이긴 하나 직접적인 원재료는 원유가 아닌 프로필렌이고요. 급격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로필렌의 가격의 상대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필렌 수요의 65%를 차지하는 프로필렌 파생상품인 PP의 마진 악화가 프로필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는 ECH의 판가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해 스프레드는 약 2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유의미한 ECH 쪽에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 측면에서 글리세린 공법의 ECH 제품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점점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측면, 그리고 가성소다 제품 쪽도 중국 환경 규제에 따라 가동률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높은 가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쪽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아 수급 쇼티지 상황과 향후 PVC, ECH 증설 계획 부재로 인한 구조적 장기 호황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는 이 ECH 쪽과 가성소다 쪽에서 영업이익단으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AM 쪽도 말씀드리겠는데요. BAM은 중국의 석탄 기반 공장의 가동 중단 및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생산 차질로 역시 BAM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발표 가능성과 높아진 배당 매력인데요. 롯데그룹 자회사들 배당 성향을 2020년까지 30% 가까이 올리면서 투자자에게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2017년에 배당 성향이 23% 큰 폭의 증가를 했고 2018년 역시도 배당 증가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역시 가격에 대한 판가 인상 부분,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배당,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1분기가 실적 저점으로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 809억, 영업이익 114억으로 국내 FPCB 업황에 대한 악화 부분, 그다음에 부정적인 환율에도 불구하고 OLED 쪽 소재 매출이 잘 나오면서 마진 개선이 이루어졌고, 방열 필름 쪽에서 생각보다 수익성 호조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4분기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따른 실적 부진과 국내 FPCB 업황 악화에 따라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는 하반기 때 대형과 소형 OLED 매출 쪽에서 확대를 하면서 4분기까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지는 거 봤을 때 단기 저점, 주가를 봤을 때 단기 저점 경향을 보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2018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퍼 12배 수준으로 IT 소재 업체의 평균 퍼 20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실적 확대에 따르면 당연히 주가도 우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OLED 소재 매출은 주요 고객사의 패널 출하량 확대에 따라 분기별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 그리고 수율과 제품 믹스 개선 부분에 따라서 작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소재는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중화권 쪽으로 패널 메이커형 매출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PCB 쪽 비중 축소가 상당히 그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는데요. 2017년 35%에서 올해는 28%까지 하락하면서 지나치게 스마트폰과 FPCB 업황에 의존했던 리스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시에 PI 필름 쪽에서 동박 가격 인상 같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리스크에서도 탈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OLED 쪽 신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OLED 인캡 부분에서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OLED 소재 기업으로의 재평가되는 시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OLED 부분과 반도체 부분 합산 매출액이 2018년 50%, 2019년 55%까지 확대되면 기업 체질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는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또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신세계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단가 인하 부분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신세계푸드도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지만 지금 빠르게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 제조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익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급식 부분에서 단가가 인상되고 인력 효율화, 그 식품 제조의 성장을 통해 식자재 유통의 4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전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자재 부분 쪽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란 가격 파동과 그 축육 재고 조정 등으로 기저효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룹 차원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시켰고 단체 급식 단가 인상 등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를 시켰습니다. 평창 올림픽 단체 급식 수주 효과가 좀 반영될 전망이고 수익성 높은 식품 제조 부문 고성장이 실적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거래처를 대폭 축소하고 대형 신규 수주를 확대하면서 단체 급식 수익성 관리에 구조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신세계푸드의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라 동방 성장하고 있고 노브랜드는 PB 제품이 2018년 240억까지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 역시 식품 브랜드 올반의 제품 및 유통 채널 확장과 편의점 이마트24의 외형 성장이 성장의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 실적은 매출이 2,200억에 영업이 144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완화와 단체급식 대형 신규 수주 확대, 그리고 그리스사 기반의 안정적인 식품 쪽 매출 성장은 과거와 같은 할증을 좀 떨치면서 식자재 유통업체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네,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은 최근 고점 대비 31%가량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서 지금 펀더멘탈 측면은 보면 역시 신동과 방산 부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익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PBR 순 자산 비율로 0.7배 수준, 그리고 올해 예상
ROE 기준으로는 11%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불확실성 상황을 일부 주가에서 충분히 좀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여전히 비탄력적인 구리 전광 공급이 증가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의 실수요 모멘텀으로 전기동 수급은 타이트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출하는 전기, 전자, 부품용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부가 가치 위주로 믹스가 개선되고 자동차용 고마진의 신동 수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1분기까지를 포함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과 수익성, 방산 부분에서 수익성은 하반기에 좀 회복되는 구조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방산 부분의 미국항 수출 물량 회복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신동 부분 관련해서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구간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현재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듈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사 대비 높은 점유율과 수요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애플의 신모델 출시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은 생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LED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개선되면서 LED 부분 적자가 3분기에는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은 어느 정도 높은 판매가에 따른 가격 저항 부분 그리고 불량 이슈에 따른 판매 문제로 예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폰 X를 둘러싼 불량 이슈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화면 꺼짐 현상이라든지 노치 디스플레이 그다음 OCA 필름 관련된 문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전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OLED 아이폰이 전년 대비 2개월 단축된 9월달에 좀 판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다양한 제품 가격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인치 LCD 모델 같은 경우는 화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4.7인치 아이폰 8과 같은 가격대인 699불에 경쟁력 있는 가격대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OLED 5.85인치 같은 경우는 100불이 낮은 USD 899달러, 전작 대비 899달러, 그러니까 100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1,500만 대 수준을 보고 있어서 충성심 많은 좀 애플 고객을 봤을 때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제품의 부품업체 관련해서 실적이 탄력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개선되는 포인트는 3분기 그래서 3분기면 하반기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수익성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어서 스마트폰 전략거래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올해 2018년에 4개까지 스마트폰 3개, 태블릿 PC 1개로 구조적으로 Q가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 넘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LG전자의 JKW 인수까지 전장 부품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충분히 JKW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역시 바닥권에서 주가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단기 종목을 한번 봐야 되는데 페노션을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괜찮았나요? 네, 페노션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제가 보는 단기 가격 바닥권이 한 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이렇게 수급이 좀 약간 혼재한 상황이라 수급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 보고 지금 가격대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희가 단기 수익을 내기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 또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신세계푸드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신세계푸드가 각종 보조지표나 추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추세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도 실적에 대한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또
굉장히 비디비치 관련해서 주목받던 신세계푸드도 그 단체 급식 부분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국면이었고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유통 부분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좀 그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좀 주목받아야 될 그 사업군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아서 그 15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강하게 좀 17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의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삼성 SDI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전기차 관련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소 확대 그리고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이마트에서도 전기차 파는 거 봤거든요.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친환경 차량 전지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폭스바겐 80%, BMW는 90% 이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고요.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0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성장한 2조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개선 본격화되는 것이고 2차전지 사업 부분 경쟁력 향상과 소형전지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길게 보자면 이제 ESS 시장에 따른 성장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형주 내에서는 굉장히 체크해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 올려 세우고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 22만원, 손절가는 18만 5천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죠. 리니지 M의 매출이 약간의 그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향 이탈을 했었습니다. 과도한 과금 정책에 대한 유저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결제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개최한 간담회에서 리니지 M의 그 독자적인 콘텐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출시 1주년이 임박한 가운데 신규 클래스인 총사의 도입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리니지 M은 대부분 그 원작 리니지를 그대로 다운 방식으로 리니지 M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NC소프트가 바닥권에서 바닥 탈피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니지 M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 소급도 괜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목표가는 39만원, 손절가는 33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HN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그 웹보드게임 규제 유지였죠. 그래서 웹보드게임 규제인 월 결제한도 50만원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규제가 이제 유지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모멘텀들이 더 많죠. 간편결제 페이코에 대한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 성장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NHN 에듀로 교육 플랫폼 사업도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HN에서 원래 게임주지만 지금 게임 모멘텀은 딱히 없습니다만 간편결제 페이코 그리고 교육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고, 이 종목 역시도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그래서 국내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에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 시기가 임박할수록 5G 관련주가 조금씩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사가 생산 중인 초저지연 스위치는 네트워크의 안정에 필수적인 장비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초저지연 스위치 부분의 매출 확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 업체로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올해 말에 주파수 경매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국내 주파수 경매가 있고 올해 말에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내내 5G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5G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 만큼 소외를 지금부터는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선은 한 6,4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코엘 패션입니다. 요즘에 그 의류주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FNF 추가적인 급등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엘 패션은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 브랜드 아테스토니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명품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수입 신발 브랜드도 또 출시를 했고요.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 푸마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 언더웨어, 골프류를 국내 유통하거나 아디다스 골프류, 콜롬비아 언더웨어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625억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을 했죠. 실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의류주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좀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유입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가 공략한다면 목표가는 6,200원, 손절선 5,2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은 전략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동원 F&B 잠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동원 F&B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린 이후로는 조금 힘을 쓰진 못했어요. 약간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제 수급이 나왔죠. 오늘 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간 한 2-3% 정도 수익권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실적 기대감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의해서 반등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20일 이평선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구간에서 좀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의 상승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언급을 드렸냐면 이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윗꼬리가 달릴 것 같을 때 이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 부근이니까 윗꼬리는 아닙니다. 깨끗한 양봉이라 긍정적이긴 한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자체가 이제 단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깨끗한 양봉이니까 조금 주되 한 내일 정도에 있어서는 뭐 가격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소폭이라도 그냥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진행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원 FMB는 내일 정도에 한번 윗꼬리 달리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단기적으로 접근 방향성 한 번 더 리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단기 접근 종목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단기 종목은 이제 단연 코엘 패션입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요즘에 의류업종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5종목 중에는 제일 좋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4월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해 있는 가격이 약간 저항대죠. 5,800원 저항대를 잘 뚫어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항대 잘 소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5% 내외 정도는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 종목 코엘 패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이 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잘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1위 팀이고요. 모두 보유 관점에서 5종목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8434번님께서 원익 테라 세미콘 17,2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김지훈 차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원익 테라 세미콘. 예, 원익 테라 세미콘 지금 17,200원에 비중이 20% 상황입니다. 소폭 그래도 지금 뭐 반등은 나온 상황인데 상승폭이 거의 없네요. 일단 1분기에는 매출액이 531억, 영업이익 107억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보여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신규 수주가 2017년 실적에 좀 대부분 반영되면서 그 중국 쪽 패널 업체의 신규 수주 물량만으로는 좀 상세하게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 투자 증가는 올해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장비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이 상당히 그 여타 장비 업체 대비 좀 원익 테라세미콘 상당히 기술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 OLED 쪽 신규 투자가 실적 방향성을 결정한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A3에서 2단계 플렉시블 OLED 투자, 그리고 L7-1 라인에서 LCD 라인의 그 OLED 전환 투자를 완료한 상태고 보고 있고, 향후 A5 라인에서 신규 공장 투자가 6세대 중소형 플렉시블 OLED 쪽으로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장비 수주가 좀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플렉시블 OLED 수요 증가에 따라 SDC A5 라인 투자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지연된 부분은 지금 원익테라 세미콘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플렉시블 OLED 반도체 부분, 장비 부분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은 연평균 영업이 287억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종 특성상 전략 고객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신규 수주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올해 그 실적 부분은 삼성 SDC,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OLED 신규 투자를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중장기적 실적 개선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 중장기로는 목표가 한 2만 원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까지는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3585번님께서 YIK 종목 4,300원의 비중이 50%입니다. 일단 비중이 높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요 종목이 밀린 게 이제 종목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가 전체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때문에 같이 밀린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거든요. 그리고 실적 대비 가장 많이 밀린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면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점을 찍고 이틀 연속 양봉입니다. 빠른 반등까지는 매물대 때문에 쉽진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만큼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한 4,9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4,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전략만 잡으시면 좋은 매도 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종목 상담까지 가봤고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66포인트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 상승 흐름이고요. 6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40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갔던 장 초반에 주춤했던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빨간불 쪽에서 움직이는데 상승폭이 2470 찍은 뒤에 더 이상 커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박스피네요. 박스권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도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0억 원까지 매수 물량 줄여가고 있고요. 기관 매도 물량이 전 시간대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뭐 비슷비슷합니다. 31억 원 매도. 외국인 매도 물량도 좀 줄었습니다. 175억 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여전히 5만 원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중반대의 상승 89,2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강보합 전환됐습니다. 현대차 오늘 15만 원, 좀처럼 탈환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자, 6위 종목부터 12 종목들 쭉 살펴볼 텐데, 포스코가 강보합 전환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24% 상승이고요. LG화학이 하락, 삼성물산 보합, 현대모비스는 1.05%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 마감입니다. 873포인트대고요. 4.33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70선까지 빠졌던 지수가 875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딱 중간 정도네요. 873포인트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박스권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답답한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살펴볼 텐데, 기관 개인이 동반 매수 여전히 이어갑니다.
200억 원 기관이 사고요. 개인은 292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86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에게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하락하고요. 신라젠 여전히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나노슨 여전히 급등입니다. 11%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9,4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까지 상승하던 HLB가 지금 상승폭 거의 반납을 했고요. 메디톡스가 그래도 오늘 선방합니다. 4.17%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가 2.45% 상승 마감 예상이 됐고요. CJENM 9만원 지금 문턱에서 계속 밀려 내려옵니다. 88,600원 마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래도 선방합니다.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92% 하락하면서 펄어비스 역시 24만원, 25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주춤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죠.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관의 수급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세진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지금 코스피에서 4개월째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좀 신흥국 쪽 주식형 펀드는 5월달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자금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그 외국인 수급의 좀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익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 추이가 코스피의 단기 이익 추정치 변동치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신흥국의 그 중장기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달러의 방향성과 원자재 수요 등의 그 대외 경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FOMC 이후 달러가 약세화 전환될 경우 그 중장기 달러화 추세가 신흥국의 자금 흐름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자재 측면에서는 견고하게 원 수요가 나타나는 점을 봤을 때 글로벌 경기를 원자재 수요로 뒷받침하면서 신흥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지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그 종목들이 대거 좀 나와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특히 IT 산업재 중국 내수 소비재에 관련 대표 업종들의 실적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그 기업들에 대한 이익 안정성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맞물리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쪽에 지금 조금 주목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2% 상승입니다. 2465.5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 마감입니다. 872.96포인트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7원 80전 상승하면서 108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에 핫했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또 월요일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이번 주는 한국발 이슈보다 미국발 이슈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풍계리죠. 핵실험장 취해진이 원산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한미 정상회담 등 예상보다 이번 주에는 한국발 이슈보다 미국발 이슈, 때는 북한발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흔들리는 이번 주에 한 주의 시장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천주 관련돼서 특히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업종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 보면요, LG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LG 이슈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한 네이버, 그리고 아모레츠, 현대시멘트, 마지막으로 오늘 검찰 압수수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목이 올랐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5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G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어저께 아시는 것처럼 LG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78,900원, 그러니까 1.1%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외 종목 관련돼서 LG 말고도 우리가 깨끗한 나라, 그리고 보라가 거의 다 상한가를 났기 때문에 과연 LG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인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이제는 구본무 회장이죠. 이제 돌아가신 분의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돌아가신 구본무 이제 전 회장이죠. 지분이 11.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현재는 상무이지만 앞으로는 LG그룹 회장이 될 구강모 씨가 현재 6.4%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오늘 LG그룹 빠졌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 1945만 주를 일단 이제 구강모 씨한테 이제 넘어갈 것인데, 오늘 78,900원이죠. 만약에 9만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11.2%,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약 1조 8천억 됩니다. 우리 상속세가요 30억 이상을 상속하게 된다면 50%의 어떤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8만원 기준으로 해서 1945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환가하면 약 1조 8천억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LG그룹 회장이 될 구강모, 현재는 L전자 전 상무가 과연 약 1조 정도 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까, 그런 좀 고민을 이 시각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상속세법에 대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즉, 어저께 우리가 그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평균 주가, 그러니까 이 시각 현재를 보면은 2달간의 주가를 보면 약 3월달부터 4월달 2달간의 평균 주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5월부터 2달간의 평균 주가, 즉 전후로 2달, 즉 4달의 평균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LG전자 주가 지금보다 하락하게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주가 지금은 하락하게 된다면 오너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LG그룹의 주가가 하락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이중적인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네이버 말씀드릴 때 내비게이터 말씀 잠깐 드려봤는데요. 자, 네이버가 68만 2천원, 즉 70만원대 밀렸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각 현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어떤 의미죠? 통상 우리가 항해하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인데 뒤에 ER을 붙여가지고 항해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네이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항해를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로 보시면 68만 2천원입니다. 68만 2천원이면요, 오늘 왜 이렇게 네이버의 주가가, 즉 2018년도 즉 1월달부터 90만, 즉 10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난 시기 68만원대가 어쩌면 2016년도 7월달 8월달 이때 가격으로 다시 한번 회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의 실적이 부정적인가요? 제가 볼 때 네이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 한번 수급을 제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조 1천억대, 2016년도에는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6월달, 9월, 2017년도 9월, 즉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온기 매출을 거의 커버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개념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9,600억, 때로 2017년도 9월달, 즉 3분기 때가 8천억이 넘었을 정도로 네이버의 실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급락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부의 포탈에 대한 규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 관련돼서 좀 개입되지 않나, 즉 페이스북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포탈 규제는 예상보다 비계량적인 이슈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실적만 보신다면 네이버의 주가 여전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무래지 모처럼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13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129,500원. 오늘 뭐 장중 저가 존으로 마감되는데 0.3% 정도 약세를 보인 13만원의 종목이 좀 마감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아무래지 관련돼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2017년도 1분기 대비로 2018년도 1분기가 영업이익이 약 27% 급락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한 아무래지를 넘어서 아무래퍼시픽도 영업이익이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국 관련주 종목들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옛날이요 이런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6년도 5월달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 17만원대고요. 2016년도 7월달 이 당시에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죠? 사드를 이제 한국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 당시에 기획재경부 장관이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2016년도로 돌아가 보면요. 사드 배치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2017년도 이후 2018년도 최근 들어 주가 약세를 보이겠고요. 또한 아무래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도 예상보다 주가가 2017년도 즉 36만원대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무래쥐나 아무래퍼시픽이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드 배치 이슈 때문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 중국의 화장품이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사드 핑계는 이제 될 때는 지났다. 그만큼 중국 경제, 중국 화장품의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그리고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종목들 어떻게 바라볼지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64,000원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67,000원까지 가고 있고요. 오늘도 5%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요. 현대시멘트가 며칠 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조심스럽지만 4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는 26,000원대, 이 시작 현재는 64,000원대이기 때문에 자, 시멘트 업종 관련돼서 현대시멘트가 근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시멘트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실적 때문일까요? 실적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번에 현대시멘트 실적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대시멘트가 오늘 52주 신고가 즉 67,000원까지 찍었습니다만 2018년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3표 시멘트가 17% 매출이 줄어들었고 현대시멘트도 14% 또한 아시아시멘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쌍용양해가 기본적으로 10%의 약세를 보이겠는데 현대시멘트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할까 딱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업종 관련돼서 현대시멘트 어떻게 보면 업종별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있으면 가장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단적인 말 이외에는 설명드릴 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5월 말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서로 이제 합병 관련돼서 우리가 주총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15만 500원 즉 장중에 약간 흔들렸습니다만 0.6% 상승 속에서 15만 500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저가 14만 7,500원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장중에 14만 7,000원대 갔을 때는 검찰이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예상보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즉 검찰이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에 있어서 혐의점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올랐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 또한 현대모비스가 M&A에서 주총이 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런 판단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검찰 수사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5월 말에 예상된 즉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의 주총 예상보다 잘 끝나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가 통상 국글로벌 어떻게 보면 심사 IS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합치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그만큼 이익 볼 것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손해볼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 상승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있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의 의미가 예상보다 변동이 적었습니다.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이 과연 이후에 북한 이슈를 어떻게 찾아갈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국내 이슈보다도 미국발 이슈를 집중하시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단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를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이 아니라 수요일장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은 일단 휴장이니까요. 예, 수요일장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먼저 짚어주시고요. 수요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우선 코스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좀 전환이 되면서, 어떤 2460선은 좀 지지하는 부분은 좀 계속 갖고 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추후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의 그런 이벤트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관망하는 심리를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3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유가와 금리, 그리고 유가 금리까지 좀 상승률을 갖고 가는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지난주처럼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도 IT와 어떤 화학,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었던 업종과 종목별로 상승력이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섬유 제조나, 그리고 섬유와 종이 목재 업종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력을 가져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순환매 장세와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력이 약간 제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테마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은 좀 약간 제한된 방향으로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개별 종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상승률을 갖고 가는 컴퓨터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컴퓨터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5개의 신작 게임 출시가 좀 기대감을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랜드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번 달 안에 어떤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와 사전 예약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래간만에 지금 컴퓨터스에 대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관심이 지난 시간 선대토주를 말씀드렸듯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선대토주가 3월 중순에 18만 5천원 주가가 좀 흘러났던 부분이 있지만 오늘 거래량과 함께 터진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수요일장에서 우리가 컴퓨터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더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인 관계로 또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은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